자, 다 이제 이것들 판례인데 판례 내용을 하나씩 뭐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이 반사일생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구별하라는 얘기니까 빨리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키워드를 빨리 잡아서 그 키워드가 나오면 아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반사일사 법령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척관계죠. 척관계인데 척관계는 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당연히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척관계가 나온다. 자, 요건 이제 무조건 문장에서 부척관계, 척관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척관계를 당연히 유지하려는 행위는 또 반사회적 행위 맞겠죠? 예. 근데 이미 첩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끝내려고 그래. 단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미 첩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단절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첩관계를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단절하려는 것은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자, 이쪽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뒤쪽이죠.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랬어요. 자, 요걸 부척관계를 유지하는 거냐 끝내는 거냐 자,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행위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조건과 기한을 배우시고요. 그럼 조건은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이것이 어려운데 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국어로 이해하자. 국어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써주니까. 자, 우리가 국어를 보다 보면 부정의 부정은 강한 뭐예요? 긍정이죠. 그렇죠? 예. 제가 몸이 아프면서도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예. 그런 의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부척관계 잡았고 이제 써주니까 여기 종료가 나옵니다. 자, 종료는 이거 하나만 나오면 끝내는 거죠. 근데 뒤를 보니까 또 해제가 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럼 해제도 끝내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해제가? 계약을 해제한다 그럼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국어도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예? 국어도 안 돼, 법도 안 돼.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돼 이거? 아니 해제란 단어는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내는 것에 끝나는 단어가 두 개로 겹쳤죠?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니까? 긍정이니까 이건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자,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제 특히 해당되지 않는 걸 잘 잡으시는데, 자, 여기도 첫 번째 부척관계, 척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척관계만 보고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자, 여길 보니까는 부척관계를 뭐 하면서 해소 또는 이걸 안 쓰고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개가 겹치는 게 아니라 이거 쓰거나 이거 쓴단 말이죠. 그럼 뭐 하면서? 단절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해소한다는 것은 또는 단절한다는 것은 끝내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첩관계가 보였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로 잡으려야지. 끝내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 사건인데, 예, 그러니까 이 척관계는 사실 요즘은 그런 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척관계를 끝내면서 남자가 그동안 저희 첩이 또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도 주고 그 사이에 난 자녀들도 양육비도 계속 지급해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것은 끝내면서. 괜찮은 남자잖아. 예, 이거 사회질서 위반된 건 아니지. 이런 남자가 어딨어. 다 끝내면서 다 생활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시고. 자, 계속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는 변호사 아닌 자가 예를 들어야죠. 자, 여기 키워드는 변호사 아닌 자예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찾는데 지문에 변호사 아닌 자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남의 소송에 개입해 가지고 이기게 해주는 조건으로 뭘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면 안 되지. 브로커들이죠. 자, 이제 비교할게. 3번은 변호사가 나옵니다. 자, 변호사가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한 거예요. 자, 변호사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니까 남의 소송에 개입해가지고 의뢰 받아가지고 대신해서 수수료 받을 수 있죠. 그럼 변호사 수임료 받는 게 이제 기본인데 사실 변호사들은 수임료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죠.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성공보수 약정, 성공보수. 소송에서 이기면 수임료 외에 얼마 더 받기로 이제 약정을 한다고요. 자, 이런 성공보수 약정이 예전에는 이게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다 인정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15년도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와서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저게 정관예우 때문에 그러죠. 형사사건 같은 경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부장검사나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자, 형사사건을 의뢰받고서는 뭐 법정에 나가지도 않아요. 전화 한 통 때려가지고 후배 검사들한테 야, 이거 뭐 기소하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의뢰인은 미치죠. 막 이게 뭐 구속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기소 유예로 풀어주면 뭐 얼마 더 받기로 한다. 특히 이제 고위직 같은 사람들은 몇십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 한 통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본 거예요. 근데 민사사건은 결국 재산권 다툼이니까 재산이니까 재산 가진 사람이 자기 이기게 해주면 몇 억 더 준다는 거 그거 뭐 말릴 이유는 없죠. 변호사 나오면 따지란 얘기죠.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를 나눠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변호사 아닌 자 나왔는데 또 형사 민사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구별하시라고. 여기는 형사 민사 따져야 따지지 않아요. 이건 안 따지지. 변호사 아닌 사람은. 이해됐죠? 예. 분명히 저 말했어. 예. 근데 변호사 아닌 자도 자꾸 따지면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 들어가시면 주의할 것들을 이제 같이 엮어놨어요. 증인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해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뭘 받기로 했다. 자, 이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자, 그냥 증인 보고 여러분이 만일에 저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소송 붙었으니까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고, 이기려면은 뭘 돼야 돼요? 증거예요. 우리나라는 형사든 민사든 다 증거 재판이에요. 증거. 판사가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야 돼요. 자, 증거 중엔 사람도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지.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하고 저와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뭔가 막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주장하고 있고. 근데 이게 증거가 없어. 근데 이 양반은 잘 알아. 서로 저하고 여러분이 한 얘기를 다 들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이기려면은 요 사람한테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흔쾌하게 이거 수락을 할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한번 증인 입장이 돼보시라고. 누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증인 좀 사달라고 그래. 깔끔하죠. 괜히 좀 싸우는데 개입돼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증인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귀찮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선서하고 뭐하고 하면서 골치 아파. 자기 할 일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러니까 좀 서달라고 그냥 가서 있는 대로만 증언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줄게. 자, 요 정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정도는 당연히 사회 질서죠. 그 정도 줘야지. 이 사람 지금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뭐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통상수순을 넘어서 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해줄 조건으로 해서 뭘 받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반사회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는 통상적 수준을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포인트가. 그럼 이것은 통상적인 수준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이러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통상적 수준의 급부를 받는 것은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라고요. 그 통상적 수준을 뭐해서 넘어서 받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여비나 식대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뭐 조금 이제 하루 일당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급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당신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나한테 내가 증여해 줄까, 나한테 넘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정을 했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5번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키워드가 뭐 진술이야?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뭘 받겠다. 여기는 통상적이냐 아니냐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여기는 허위 진술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것을 진술해 달라고 그러고 뭘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는 있는 대로 증언 좀 해달라고 하면서 수준을 넘냐 안 넘냐를 따지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비교하시겠죠? 예. 빨리빨리 체크를 하시고. 자, 6번은 반사회적 행위 문제가 나오면서 보험계약자가 보이면 이건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보험계약이 이제 그 보험사기죠, 보험사기. 읽어보시면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뭐 7번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적으로 잘 지켜서 살아왔으니까 지문을 읽으시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은 다 반사회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온 걸 제가 정리해드렸지. 공무원 직무에 대해서 청탁하고 뭘 주기로 했다. 이거 반사적이겠죠? 이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 의약벌 약정인데, 자, 의약벌 약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하고 제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내기로 합시다. 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그러니까 의약벌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과도한, 이게 과도한.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럼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 보면 계약을 하는 양 당사자가 힘이 다 똑같지는 않죠. 네, 현실적으로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요.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약간 무리한 계약을 하면서 요거 위반하면은 약한 사람 보고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의약벌을 내기로 약정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힘의 균형, 불균형을 이용해 가지고 약자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역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서 좀 전에 거 똑같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제하는 계약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평생 뭘 하지 않겠다든지, 뭐 절대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느낍니다. 자, 남자분하고 여자분들 중에서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누가 법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는 법 전공하지 않은 똑같은 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이 법을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법을 잘 이용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연애할 때 남자들은 많은 약속을 하죠. 약속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굉장히 무리한 약속들을 많이 해요. 예. 결혼하면은 평생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 해. 자, 이런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원시적 불능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야.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막 던져. 막 던져.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이거 좋아. 나를 위해서 별을 따. 그 여자들은 약간 감성적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별을 따준대. 너무 좋아. 원시적 불능이야. 안 따줘도 돼. 그거 무효야. 그냥 막 던진다고. 뭐만 있어요? 각서. 예. 각서하고 반성문 뭐가 쓰기 좋아요? 편한 게 뭐가 편해? 아니야, 각서가 편해. 반성문 안 써보셨구만. 반성문은 창작의 고통이 따라요. 이게 자기가 앉아가지고 뭐 한 장 대충 쓰면은 이게 무슨 반성한 거냐고 더 써오라고 그래. 이게 몇 장 써야 돼. 어? 근데 각서는 옆에서 뭐 해줘요? 불러주죠? 예, 앞으로 뭐 해서 안겠다 해서 해놓고 도장 하나 찍어보면 돼. 편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각서를 그냥 써요. 아무 법적인 의미가 없어. 그거 효력이 없어요. 그거. 남자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자, 그 다음에 10번 도박. 뭐 할 얘기 없죠. 예, 그래서 도박은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요. 도박빚은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반사회적이니까 줬으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준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 반사회적 무효는. 그거예요 이게 다.
자, 2번은 이제 이중매매인데 키워드가 여기 있죠. 자, 이제 이중매매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사례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자, 뒤쪽에서는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히는 안 볼 거예요. 나중에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5억에 팔아놓고 아직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병한테 다시 또 한 8억에 또 팔았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이중으로 한 거, 특히 두 번째 한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그러죠. 자, 이 이중매매는 자,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산 사람이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이건 반사회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키워드는 적극 가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당권 설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문장에 뭐가 보이면 적극 가담이 보이면 이건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라고. 자, 12번은 키워드가 동기예요. 동기. 자, 그럼 동기가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지. 자, 동기는 합격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 합격 동기가 아니라 동기는 자,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예요. 이유.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 자, 그럼 의사표시가 뭔지 봐야지. 의사표시는 의사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표시로 나누죠. 의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이 생각. 근데 모든 생각이 의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생각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제 땅을 사려고 그래요. 제 땅을.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제 땅을 한 2억에 살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게 의사예요. 의사. 내 토지를 A 토지를 2억에 사야지. 그러면 A 토지를 2억에 사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니까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네 땅을 좀 내가 2억에 살려니까 2억에 팔아라.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묶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고 그러죠. 자, 네 A 토지를 2억에 나한테 파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또 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A 토지를 2억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자, 이 의사 표시 전 단계로 그럼 여러분은 이 A 토지를 2억에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뭘 한다? 동기라고 그래요. 잘 보니까 그쪽에 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사놓으면 괜찮겠네?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기가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건데, 그럴 때 이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자, 이 동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여기부터 의사표시예요. 이거 뭐 또 어려운 단어로 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의사와 표시를 묶어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럼 동기는 의사표시하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 동기는 아무리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 즉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적 되지는 않아요. 자, 않는데 요게 이제 이 동기를 의사표시하면서 상대방한테 뭘 했다면, 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알게 됐다면 요건 이제 법률행위 포함이 돼요. 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동기는 뭘 따져야 되겠다? 표시됐냐 안 되냐 따져야 되겠구나. 그래,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하지 말고, 오늘 또 나올 거예요. 동기 착오도 나올 건데, 뭐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던 동기의 반사회적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뭐 됐으면, 표시됐으면 이제 법률행위에 영향을 맞춰서 동기의 불법이면, 표시된 동기라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편한데, 그게 뭔지 꼭 예를 들어줘야 편하신 분들이 계셔. 제가 지금은 예를 드리는데 앞으로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장황해진다고.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데 장황하는 게 아니라 딱딱 잡아가지고 나오면 탁탁탁탁 골라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동기 나오면 딱 뭐 생각하자? 표시. 그걸 기억하셔야지. 표시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건 법률행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제가 어쨌든 제가 예는 들어드리는데 앞으로는 눈빛으로 좀 예 좀 들어달라 그런 눈빛 보내지 말어.
제가 알아서 이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제가 안 하고 하면 되니까 해드릴 테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 여러분들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자, 5천만 원 빌려주세요. 의사표시 했죠? 자, 그럼 여러분이 5천만 원을 저한테 빌려줍니다. 이거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맞지? 예, 꼭 매매 계약만 법률행위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법률행위지, 계약이지. 예.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5천만 원을 빌린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여러분 빌려줬는데 제가 돈 5천만 원을 빌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5천만 원 빌려달라니까 처음 믿고 그냥 5천만 원 빌려줬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도박하려고 그랬다고. 제가 짝귀야, 짝귀. 가가지고 한번 좀 해서 싹 쓸으려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빌리는데 빌리는 이유가 도박하려고 좀 빌린다는 거죠. 자, 동기는 반사회적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어, 안 했어? 여러분 몰랐다고. 그러면 이 빌려주고 빌려준 이 5천만 원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갚아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뭐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하지만 제가 5천만 원 빌려달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왜 5천만 원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계속 뭐 필요하다 하다가 제가 얘기했다고. 제가 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5천만 원에다가 얼마 해가지고 더 드릴 테니까 5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자, 이제 제가 5천만 원 빌리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빌려줬다고요. 그러면 이 돈 빌린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반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안 갚아도 돼. 예, 반사적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동기 나오면 항상 표시를 했냐 또는 상대방이 알았냐 이거 따지시라고. 예. 여기 나왔잖아.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졌으니까 그럼 반사적이 돼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잡아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뭐 예를 들면은 시원하긴 한데 문제 풀려면 그 막 장황해져요.